그야말로 예측 불허.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 히말라야. 눈사태가 너무 많이 났어요. 무전도 안 되고 빡 소리 나면서 아 이게 죽는구나. 끝나지 않는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 정상 올라왔습니다. 자, 화이팅! 여기 피크 41 봉우리의 북벽에 도전한 조금 특별한 청춘들이 있습니다. 피크 41 같은 원정의 대원들의 조합은 사실상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이 못 말리는 청춘들의 히말라야 피크 41 세계 초등 원정을 따라가 봅니다.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루쿨라로 향하는 비행기에는 언제나 설렘과 긴장이 감돕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비행기 속 이 긴장한 얼굴들은 한국에서 온 피크 41 원정대입니다. 그런데 원정 대원들의 얼굴을 보니 자연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조합이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준비합시다. 우리 원정대의 큰 형님은 대한산악구조협회의 회장 70대 노익상 단장. 둘째 형님은 50대 유학제 자문위원. 원정 대장은 40대 구운수 대장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후배 군단 한동익, 최지원, 김정도 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원정대는 서울 산악조난 구조대 대원들입니다. 산악조난 구조대는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구조를 돕는 인간 봉사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낙석. 맞아서 사람이 다치기 전에 떨어뜨려서 예방을 하고 암벽 등반에서 태고리를 갈고 예방 활동을 하고 빙벽 또 암벽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은 구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전국 17개 시도에 약 700명의 산악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선배들과 3명의 후배 대원들로 이루어진 평균 연령 50세의 이 기묘한 원정대가 히말라야 피크 40일 북벽 세계 초등에 도전합니다. 원정대가 도착한 곳은 해발 2,850m 루쿨라입니다. 비행기가 거침없이 질주하는 저 활주로의 끝은 바로 절벽. 활주로 길이가 고작 500m로 세계에서 가장 짧다는데요. 히말라야 산맥 비탈을 깎아서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이 마을을 거쳐가다 보니 이곳엔 꽤 발달한 산중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정대는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며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루쿨라에 처음 와본 대원들을 위해 원정대가 다 같이 마을 구경에 나섰는데요. 뒷모습이 앙증맞은 꼬마 아가씨. 아장아장 어딜 그렇게 가는 걸까요? 다름 아닌 작은 학교. 백두산보다 높이 자리 잡은 학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 웃음이 히말라야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닮았습니다. 루쿨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루쿨라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숙소 주인 아저씨가 우리 원정대를 찾아오셨는데요. 모두에게 천을 걸어주며 축복을 빌어줍니다. Young man, Big 20 success.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길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드디어 원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원정대는 탕락, 카레 등을 지나 고산 적응을 위해 메라피크 봉우리에 올랐다가 본래 목적지인 피크 41의 베이스 캠프로 향할 겁니다. 보통 히말라야라면 사람들은 하얀 설산을 떠올리지만 설산까지 가려면 보름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고도와 희박한 산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원정대도 하루에 적게는 500m, 많게는 1000m씩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며 고산에 적응, 산소통 없이 피크 41에 오를 겁니다. 나마스테. 굿모닝. 원정대가 히말라야를 찾은 이때는 우기가 끝난 10월. 트레킹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꼽히는데요. 꽤 길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기꺼이 걷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렇게 걷기를 몇 시간째. 여기 카르카탱에서 쉬어가기로 했는데요. 첫째 날 캐러반, 이제 첫날 롯지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요. 구은수 대장의 손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모험가 구훈수 대장님께서는 지금 고도 4,000m에서 드론을 시도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은수 대장은 여기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드론 촬영을 연습해 왔다는데요. 하늘에서 보는 히말라야. 그 보기 드문 절경을 여러분께 특별히 공개합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하늘에서 보는 그 웅장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다음 날 트레킹 코스가 이어집니다. 안개가 많이 끼고 흐린 날씨인데요.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이 가빠오는데 날씨까지 도와주질 않네요. 특히 후배 대원들은 고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지원 대원에게 고소 증세가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고소에 걸린 최지원 대원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화이팅! 조그만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계속 때린다는 뭐 이런 느낌인데 약을 먹어도 해소가 안 돼요.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몸에 이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만성하다 귀찮아지죠. 예. 고소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정대는 코스 길목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는데요. 몸이 고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 위해서죠. 이때 호기심 대장 막내 김정도 대원이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그곳은 바로 화장실. 이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저렇게 들어갑니다. 아주 날렵한 각도로 설계된 화장실. 친근하고도 이색적인 모습이죠. 꿀같은 휴식을 마친 우리 원정대는 이제 또다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히말라야의 동물 친구들도 원정대를 반겨줍니다. 네. 그렇게 걷다 보니 트레킹 코스 중 마지막 마을인 카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곳에 눈사태가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원정대가 도착한 날도 거대한 눈덩이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우리 원정대 과연 무사히 피크 41에 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악천후가 이어집니다.
우리 원정대는 고산 적응 훈련을 위해서 먼저 메라피크에 오르기로 했는데요. 단장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이고 힘들어. 얼굴 되게 좋아 아이고 보인다. 힘들어. 술 고프고 담배 고파라. 메라피크 가는 길이 유난히 즐거워 보이시는 노 단장님인데요. 해발 6,476m 메라피크는 트레커들에게 마지막 로망으로 불립니다. 전문 빙벽 등반 없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기 때문이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이거 시야가 안 좋은데 어떠세요? 아니다. 텐트 속보다 더 좋아요. 역시 걷는 게. 구름 속도 좋고 가끔 호수도 보이고 캠프 생활보다 걷는 게 좋습니다. 올해 71세 노 단장님은 사실 유명 리서치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학생 시절엔 매일같이 산에다 출석 도장을 찍으셨다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산을 그리워하며 청춘을 보내셨답니다. 메라피크를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이제 그 컴퓨터 배경 화면으로 메라피크를 거의 매일 봤죠. 노 단장님의 꿈의 봉우리 메라피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원정대는 이틀에 걸쳐 메라피크 베이스 캠프, 하이 캠프까지 이동합니다. 저 안개 속에 메라피크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마침내 도착한 메라 하이 캠프. 메라 빙하에서 해발 5,800m 지점입니다. 이제 정상까지 2.3km 남았습니다. 우리 메라피크 하이캠프에서 지금 마지막 잠을 준비하는데 어때요? 컨디션 좋습니까? 안 좋아요. 네. 편안합니다. 단장님 괜찮으시죠? 예. 화이팅! 장난칠 기운이 있는 것을 보니 모두 컨디션 이상 무. 내일 메라피크는 우리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 다음 날 메라피크가 우리를 환영해 주는지 날이 개서 시야가 뻥 뚫렸습니다. 히말라야의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전에 원정대가 서둘러 정상으로 향합니다. 현재 한 50m만 가면 메라피크 정상입니다. 메라피크 정상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출발해서 6시 반에 저 정상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수고했어. 선배들은 처음으로 히말라야의 봉우리에 오른 후배 대원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야, 수고했습니다. 정상 올라왔습니다. 자, 화이팅! 야! 이렇게 맑은 날은 흔치 않다는데 우리 원정대 정말 운 좋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참랑, 그리고 최종 목적지 피크 40일까지 히말라야의 압도적인 장관이 가슴 가득 담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일까요? 노 단장님이 대원들을 능선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상에서 노 단장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요. 가스가 참 아름답게 낍니다. 메라피크의 능선
스키 등반하기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스키를 가지고 한 번 더 올 수 있을지. 꼭 올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가기 전서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는 단장님이 가시면 본인이 아마 그 좀 대원들의 활동에 그 좀 약간 그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인도 5,400m 설산을 넘다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제가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도 나고 가고는 싶었지만 심장 박동에 문제가 또 생기면 대원들이 저를 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크 40일이 그냥 못 가는 거죠. 그래 그런저런 생각도 들고 오래 키워왔기에 더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단장님은 후배들의 도전을 위해 자신의 꿈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메라피크 베이스 캠프에서 꿀마딩마 캠프로 이동 중입니다. 이제 원정대는 모두의 염원이 담긴 진짜 목적지 피크 41로 향합니다. 원정대는 피크 41 베이스 캠프에서 루트를 정찰한 후 북벽에 도전합니다. 피크 41의 북벽은 그리 높지 않지만 1300m에 달하는 수직 암벽이 버티고 있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은 또다시 트레킹 코스인데요. 또 안개가 자욱하게 덮였습니다. 설산이 가까워질수록 원정대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보이네요. 네, 저기서 보이는 데가 베이스입니다. 두근두근거렸죠. 무섭다거나 그러면은 거기 올라갈 생각을 아예 못하죠. 그런 오랜 세월을 못 만났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크 40일 등정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합니다. 북벽이 잘 보이는 이곳에 캠프를 꾸려서 정복조를 후방에서 지원해 줄 겁니다. 대원들이 지금 화장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에 이게 뭡니까 이거? 야지 자변기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자변기를. 세상에서 더 없는 경치를 가지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좌변기까지 갖춘 어엿한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졌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봉우리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너무 험해서 오르기 힘든 길들만이 남았습니다. 여기 피크 41의 북벽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지난 수년간 여러 팀이 도전했지만 실패에 그쳤고 지난 2014년 구원수 대장 또한 도전했지만 기상 악화로 정상을 포기하고 하산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원정대가 북벽 등정에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 초등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2014년에 올랐던 코스로 오르려 했지만 그새 지형이 변해버려서 등반이 위험해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착하고 피크 40일에는 연이어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베이스 캠프에는 긴장이 감도는데요. 지원이가 눈사태 소리 처음 들었지? 예. 아니 그 밑에 있는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좀 뭔 소리지? 딱 그래고서 뒤로 한번 쑥 둘러봤는데 저는 이제 아이즈 한 짝을 신고 그걸 매달렸는데 뒤에서 선수가 그래서 진짜 말고 포닥포닥 저는 또 다른 건 다 내펴놓고 또 드럼만 퉁고 챙겨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대로 다 맞았어요. 거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죠.
그랬나?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위험천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며칠에 걸친 루트 관찰 끝에 정상 등반 루트와 정상 정북조가 정해졌습니다. 정북조는 3명, 구은수, 유학재, 한동희. 뜻하지 않게 형님들로 꾸려졌습니다. 알파인 등반이라는 걸 시도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실상 가야지만 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잠자리 문제나 등반에 또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험과 아니면 체력 이런 걸로 판단을 제가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제가 대원을 그렇게 선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이제 세 사람 사이 운명의 끈이 연결됐습니다. 구은수 대장은 제일 앞서 등반을 하며 루트를 개척하고, 유학재, 한동익 두 사람은 40kg에 달하는 장비와 식량을 끌어올리며 뒤따릅니다. 이 수직의 절벽에서 누구 하나라도 긴장을 놓았다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정상을 허락지 않았던 피크 40일의 북벽. 우리 원정대는 과연 그곳의 코리안 신루트 개척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룻밤 묵은 참새 둥지입니다. 어제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첫 등반을 마치고 세 사람이 눕기에 딱 좋은 이 굴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날카로운 얼음 절벽 위 이런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제 둥지에서 떠나 날아오를 때 다시 힘을 내서 오늘의 등반을 시작하는데요. 피크 40일 정상에 오를 그 순간을 꿈꾸며 한 발 한 발 벽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은 관문들이 이어집니다. 추웠어요. 지금 영하 9.6도예요. 영하 9.6도. 코가 시리더라고. 차가운 눈 위에서 벌벌 떨며 겨우 잠을 청하고,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아유, 이놈의 스노우시 하나? 이 콜짜기를 벗어나야 없는 것 같아. 그냥. 쏟아지는 얼음 알갱이들로 스노우 샤워를 하기도 일쑤. 지독한 추위와 빙벽,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는 우리 원정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자다가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설동을 파는데, 조금씩 가지고 굴을 파듯이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파냈어요. 어느덧 등정 6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갑을 너무 많이 넣었더만 배가 그냥 오그라지겠네. 이 남들은 이거 배 나와서 그런 줄 알 거야. 그죠? 여기 5만 개 다 들었는데 어디에.
인어장갑, 무전기, 그다음에 간식, 또 뭐 있나? 배터리. 아이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도 한국 가면은 맨날 홍수령한 사람으로 변할까? 그렇게 유쾌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손이 낫네. 어제는 아침부터. 날이 좀 풀렸어? 어제는 올라가는데 아주 손이 얼마나 시는지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어저께 손이 무더니 어저께 정신없더라고. 그래도 햇빛 주위에 있다가도 좀 난가 보다. 그래도 그 햇빛이 가깝다네. 갑니다. 오케이. 오늘따라 더 힘차 보이는 세 사람. 오늘만 고생하면 험한 절벽 구간이 끝나고 편한 능선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육 일 동안 햇빛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 꼴짜기가 워낙 깊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추웠고 스노우 샤워라고 해서 눈가루가 바람이 불면 계속 꼴짜기로 몰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거는 거의 그 악천후를 계속 뚫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비레이도 없이 지금 혼자 넘어가고 있어. 지금. 로프 유턴이 안 돼가지고 혼자서 지금. 구은수 대장 대단해. 예, 대단해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운 구간에서 구은수 대장이 펼치는 거침없는 등반에 진심 어린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고산에서의 또 특히나 또 알파인 스타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같이 가는 우리 대원들이 그런 선등을 뭐 한 번쯤은 이렇게 서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등반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등을 하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예요. 선등으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그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줬다는 것만 해도 우리 대원들한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보행 돌파해서 정상 직전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내일이면 정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원정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 코앞일 줄 알았건만 눈앞에 또 다른 벽이 있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라면 오늘이 마지막 등반일이었는데요. 추위에 떠느라 잠을 못 자서 몸은 지쳐가는데 남은 식량은 고작 하루치. 7일간의 등반을 계획했지만 속도를 위해 식량은 5일치만 챙겨왔죠. 우리 원정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황당했죠. 밑에서 봤을 적에도 그래서 저기만 올라서면은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걸 넘어갔더니 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물어봤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내려올 수가 없다. 죽고 나서나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등반대 여기는 베이스다. 그 시각 베이스 캠프의 공기가 무겁습니다. 망원경으로 아무리 샅샅이 살펴도 도무지 원정대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반조 옆에 라인으로 눈사태가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났어요. 네, 그래서 걱정 많이 하고 실제로 눈사태 나고 나서 무전을 했는데 무전 연락이 안 돼가지고 교신이 끊어진 지도 벌써 3일째입니다. 정상 정복, 신루트 개척.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원정대의 안전입니다. 단장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으면 셋이 다 난 거다. 셋 다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헬기를 오라고 그랬죠. 가서 보고만 와라. 구조 요청을 하면 구조를 하고
아니면 그냥 보고만 와라 그랬는데 원정대가 위기에 빠졌을 시 즉각 구조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 헬기는 최지원 대원을 태우고 피크 41 북벽으로 향합니다. 긴장되는 순간, 그때 하얀 설벽에 붙은 까만 점들이 최지원 대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원정대입니다. 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등반조는 이 산 너머로 넘어가고 저희는 베이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무전이 안 닿던 거예요. 관광 헬기인지 알고 그냥 또 우리는 여기 등반하고 있다, 여기 사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마구 흔들어줬죠. 원정대의 안전을 확인했으니 헬기는 다시 돌아갑니다. 한편 우리 원정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도 6,230m. 구은수 대장이 지금 오보에 고드름 빙벽 이걸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멀리 메라피크가 보이고 쭉 가서 강대가 한 아마다블라 주의 경치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큰 형님 유학재 위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는데요. 화이팅! 구다대 화이팅! 조금만 힘써! 힘내시래요! 수고했어! 화이팅! 야, 6,200에서 빙벽을 다 하다니! 야, 대단해. 그 너머가 궁금하다! 두 동생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유학재 위원. 그치, 동이야. 안 궁금해? 하지만 우리 한동익 대원의 뒷모습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것도 궁금한데 몸이 더 죽겠어요. 정신 이제. 육체는 다 바닥에 났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야 돼. 집에 갈 때까지 멀쩡하게 간다고 자꾸 내세워야 돼. 힘들다고 자꾸 그러버리면 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가 되는 거죠. 다들 힘들지만 그 힘든 걸 참고, 언제나 이제 학재 선배님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셔갖고 좀 많이 웃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았죠, 저 입장에서는. 이 긴장이 되고 그랬어도 이제 그 웃으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흘러 어느덧 등정 11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맞은편 봉우리들이 마주 보이는 걸 보면 정상이 가까워진 모양이죠. 그런데 또 이게 대체 웬일입니까? 정상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올라서서 야, 내가 정상이냐 물어봤더니 형 앞에 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야. 지금 내려가서 베이스에 가서 저 번데기 하나 따서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이제 등정치가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올라가야 된다니까 야, 이거 어떻게 가지? 큰일 났다. 속으로는 욕을 좀 많이 했어요. 막. 지금 오른 이곳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정을 강행해온 세 사람. 여기서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식량은 바닥이 났고 물을 끓여 먹을 연료도 떨어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주 멀어 보이더라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발 정말 내려오기를 바랬는데 명령할 수는 없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내려와라. 끝났다, 너희가 할 일. 북봉 올라갔으니까 북봉 올라갔다고 신고하고 내려가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대장이 잠시 머뭇하더라고.
저는 이제 설동 파다가 이제 갑자기 열이 받아서 야 그 삽 집어 던지고 야 그러면 내일 다시 올라가자. 이거 그냥 올라가야지. 이거 도저히 열 받아서 못 있겠다. 다음 날 아침 구은수 유학제 두 사람이 마지막 남은 소시지 하나를 나눠 먹고 정상으로 향합니다. 동상에 걸린 한동익 대원은 국공에서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제발 무사히만 돌아왔으면 그 생각뿐이었죠. 이게 나이프 리치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이게 깎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 명이 추락하면은 두 분 다 추락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앞에 가는 분이나 뒤에 따라가는 분이나 한 분이라도 실수해서 미끄러지면은 거의 못 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등정하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일단 중간에 돌아오시더라도 안전하게만 돌아오시기를 바랬죠. 모두의 염원을 담은 피크 40일. 그 정상으로 두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런 발을 내딛고 그렇게 드디어 정상입니다. 대장 서울시 산악구조대 빛나는 전국에 부대장이 임무를 다했구나. 축하한다. 이거 음성 녹음 돼요? 아, 피크 40일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정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카메라를 들고 계시고 있는 우리 유학제 자문위원님과 함께 정상에 선 것만으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알파인 등반 우리 후배들에게 많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 파이팅! 저 역시 부대장한테 낑겨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체력이 연락주시면서도 여기까지 지원해주세요. 우리 노이스 단장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구조대 밑에서 지금 열심히 응원하는 우리 후배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이 좁고 뾰족한 끝에 서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들. 피크 40일 정상은 우리에게 최고의 풍경을 선사합니다. 배가 에베레스트 정상도 올라가 봤고 뭐 파키스탄의 난가파르바도 가봤지만 그 요번에 갔던 피크 40일의 정상의 뷰는 가장 최고였습니다. 세계 초등 북벽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있었어도 실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피크 40일 원정대의 여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50대에 그런 알파인 등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계속 그런 등반을 보여줌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후배들한테 너네들은 미리 포기하지 말고 좀 열심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저보다 제가 하는 그런 등반보다 더 멋있고, 더 어렵고, 더 좋은 그런 등반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늙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젊은 나이는 분명히 아니에요.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늙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쉬움은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부터 정상까지 갈 욕심은 없었고, 제가 경험하고 싶었던 건 그 벽에서 매달리는 동안에 그 어떻게 그런 등반 방식을 저는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요. 어떤 이들은 이들의 꿈이 허황되다, 허무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갔다 오길 정말 잘했어. 얼굴 좀만 좀. 아이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좋아서 가는 거죠, 좋아서. 아, 힘들어서 다시 안 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또 편해지면 그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산을 왜 가느냐는 질문들을 가끔 하죠. 그냥 좋아서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걷는 것 그 자체가 좋아요. 산에서의 느끼는 그 감각들이 시각만이 아니라 이 냄새, 그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그 바람의, 땅의 기운 풀고 가고 싶은 거죠. 제2의 목적은 없습니다. 정상이 꼭 산의 정상만 있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마이 서미트, 나의 정상이 있습니다. 어느 산에나. 그래서 내 정상을 갔다 오면 되는 거죠. 꼭 산의 정상을 갔다 올 필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나이에서. 히말라야가 선물해준 뜨거운 한 달. 피크 40일 원정대의 청춘은 앞으로 서로의 인생에서 더욱 멋지게 반짝일 것입니다.